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봅시다. 요것도 경제지문이죠. 경제지문 사회문화 9강입니다. 봅시다. 이거 보면 내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읽는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내용은 어려운 부분인데 설명이 잘 돼 있다. 라는 거.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죠. 세 개. 그러니까 딕시세, 투자 모형, 투자 옵션 모형,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재고 소진 깊이 모형. 이렇게 세 가지. 요 세 가지 중심으로 이해하면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될 겁니다. 지문은 이해가 그렇게 될 거고. 대신 이제 내용이 어려우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먼저 정답 내기는 쉬운데 이제 왜 틀린지 그죠? 다 꼼꼼히 맞추려면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왜 틀렸는가를 보려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1번도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고 그죠? 추론이 계속 섞여 있는 부분이고 3번도 추론이 섞여 있다. 그다음 4번도 적용 문제인데 이것도 추론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맞는 거를 찾는 건 쉬운데 이제 왜 틀렸는지 그거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문제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어떤 추가 개념, 배경 지식 같은 거가 조금 이제 필요한 게 있었는데, 지문 읽는 데는 크게 도움이 필요 없었지만, 봅시다. 우리가 또 혹시나 연계가 돼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시장은 재작년 수능 특강이 있었고, 그다음 기회비용도 마찬가지, 완전 경쟁시장,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있었냐면, 재작년 수능 특강이거든요. 이거 재작년 수능 특강 이제 사회문화지 8강 여기 보게 되면 완전 경쟁시장에 대해서 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영상에 있긴 한데 그 설명이 조금 좀 허접해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 그래프 설명하는 거. 이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개 비용 곡선 그다음에 평균 비용 곡선 해가지고 수요 곡선 이걸 만나는 점 어쩌고 요 최저점 반드시 만나고 지나간다. 아무튼 이런 거 요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는 그냥 소개만 하는 거고 이만큼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언급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경제적 이윤이라 그래가지고 정상 이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설명할 겁니다. 이제 기회 비용이랑 정상 이윤에 대해서 어떤 재작년 수능 특강에 나온 게 있었다라는 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거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그죠? 요거 좀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완전 경쟁시장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완전 경쟁시장이 뭐냐? 이제 시장을 총 4가지로 구분하는데, 완전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 독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건 이제 기업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좀 기업수가 이제 2-3개 있는 거, 과점. 독점적 경쟁인데 이건 마찬가지. 가격, 생산자가 많은데 기업수는 많은데 가격뿐만 아니라 또 비가격적인 걸로 또 경쟁을 하더라. 이거는 이제 완전 경쟁시장은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겁니다. 가격으로만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기대어 있다 그런 걸로 아무것도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직 가격으로만 결정하는 게 완전 경쟁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다음 정상이윤과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보시죠. 기회비용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했죠. 재작년 수능 특강입니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모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비용이다. 포괄적인 비용.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포기한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이제 뭘 하려고 그랬는데 A와 B 중에 이제 A를 선택했어. 그럼 B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만 보지 말고 A, B, C, D가 있어. 그죠? A, B, C, D가 있는데 B, C, D는 포기하고 A만 골랐어요. 그러면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만약에 B, C, D 중에 B가 가장 컸다. 그러면은 B를 기회비용이라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 들어간 비용이랑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B까지 다 포함해서 드는 비용을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 생산에 드는 비용이랑 그다음 포기한 것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B, C, D를 다 포기했는데 CD를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CD는 포함하지 않고 가장 큰 놈 B 이놈만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 5%.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 내가 그 사업을 하려고 그 돈을 여기다 사업에다 퍼부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업에다가 돈을 퍼붓지 않았으면 그 돈으로 만약 은행에다 그냥 꽂아놨어. 그러면 이자 5%는 따박따박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비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실제로 이제 들어간 비용이랑, 그다음에 내가 포기한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은행에 갖다 꽂아놨을 때, 은행에 갖다 넣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돈죠. 그게 이제 기회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지. 기회비용은 지금 뭔 말이냐면 다 포함하는 거, 비용이란 비용은 다 끌어 모은 거라 그래 보면 돼요. 여기 이제 일반적인 건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또 헷갈리게 뭐냐, 우리 교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도 또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볼 때, 그죠? 뭐 제가 뭐라고 잘못됐냐고 하겠냐면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에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논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너무 좀 축소시켜놨다, 이것만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죠? 이게 뭐 잘못된 표현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비용이 또 무슨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을 때 기회비용이 전체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뭐 다른 어떤 잡다한 비용을 말하는 건가? 그런 거 다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잖아. 어쨌든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요거랑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어떤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요거만 포함하는 거지, 그죠? 우리 잘못 알고 있다, 우리 다 포함하는 거다라는 거, 일단 그런 개념을 잡고, 그다음 기회비용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랑 이제 포기한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하 자본, 그러니까 자본을 내가 퍼부었잖아요, 그죠?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 만약에 정상적인 수익이 뭡니까? 예를 들어 은행 이제 5% 이런 걸 정상적인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작년 그 수능 특강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기회비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 그죠? 정상적인 수익이잖아요. 정상적인 수익이 뭐냐? 그냥 은행 이자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뭐 사업에다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갖다 꽂아놨을 때 생기는 이자, 그러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은행 이자 포기하고 내가 사업에다 퍼붓잖아요, 그죠? 그게 기회비용의 개념이니까 요만큼과 수입이 같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는 제로 상태죠. 기회비용과 수입이 같아. 수입이라는 게 어떤 뭐 물건을 팔아서 생긴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게 같대. 이게 이제 그 이윤이 제로인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는 그냥 본전식인가요? 본전이 아니죠. 요만큼 번 거잖아. 그러니까 은행에 갖다 꽂아 놓은 것, 그게 이제 정상 이윤이라 그런 거거든요. 정상 이윤이라 불러요. 정상 이윤. 그러니까 어디 갔나?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은 정상 이윤이라 불리는데, 그랬죠, 그죠?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 은행 이자 5% 같은 거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은행 이자 포기하고 이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을 포기하고 내가 그 사업에 투자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정상 이윤이라 하는 겁니다. 정상 이윤 기회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기회비용이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그죠? 일부러 포함되어 있다. 하여튼 이러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내가 이제 그 사업에다 투자했는데 그 은행 이자만큼 돈을 번 거야, 그죠? 그게 이제 이윤이 제로인 거지 지금은,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뭐 사업한다고 뭐 돌아다니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뭐 밤새고 막 그거 한 거랑 그냥 은행에 꽂아놓고 그냥 잠잔 거랑 똑같잖아요. 이윤이 제로인 거예요. 그 이 상황을 정상 이윤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상 이윤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입이 더 커졌어. 수입이 더 커졌어. 이거는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회비용, 이것보다 이게 수입이 더 커진 거야. 장사가 잘 됐어. 그러면은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이윤은 플러스인 거죠. 이래 보는 겁니다. 그 정상 이윤은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포기한 거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꽂아놨을 때, 은행에다가 돈을 꽂아놨을 때 생기는 어떤 그냥 뭐 아무 노동도 들이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이윤, 정상 이윤, 그죠? 이래 보는 겁니다. 요 개념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굳이 뭔데 이 정도까지 알 필요 없긴 한데 혹시나 또 뭐 언급될까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어떤 배경 지식 가지고 일단 뭐 요약 한번 보고 본문 보고 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봅시다. 지문을 보게 되면
총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자, 뭐 기본적인 맨 처음의 내용은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뭐냐? 불확실성이 크면은 투자를 좀 줄이게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내일 올라갈까 내려갈까 불확실하죠.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좀 안 하게 되죠, 그죠? 투자를 함부로 못 하지. 근데 좀 확실해. 야, 내일 비트코인이 뭐 6%가 꼭 오른대. 확실해. 그럼 투자하겠지. 투자 안 하면 바보죠. 은행 이제 5%인데 6% 오르니까 반드시 갖다 박아야지. 투자해야지. 확실하면. 근데 이제 불확실하니까 야, 그거 어떻게 알아? 뭐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 될지 어떻게 알아?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데 아주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본다라는 얘기죠. 그죠? 투자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근데 어쨌든 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땅에 투자한다 그런 건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공장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핸드폰을 만든다든지 뭐 지우개를 만든다든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펜을 만든다든지 그죠? 그런 어떤 공장 개념을 가지고 봅니다. 공장에 관한 어떤 개념이라면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설비 투자는 뭐냐? 말 그대로 설비죠. 그러니까 기계를 들인다든지 대체로 이제 기계 같은 거겠죠, 그죠? 공장 부지, 공장 안에 어떤 뭐 시설 같은 거, 그죠? 설비 투자를 말하는 거고 재고 투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많이 생산해 놓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 재고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려 그러면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투자가 더 돼야 되는 거고 설비 투자 기계를 살려 그러면 투자가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는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 요래 가지고 요걸로 설명이 가능해요. 뭘 설명하느냐?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줄인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단순한 개념입니다. 요걸 이제 뭐 그래프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이따 가서 본문 가서 봅시다. 그런 얘기 뭐 딱 따지면 요런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줄이면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좀 줄인다. 뭐 어떤 그래프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다 비교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이제 설비스 투자를 좀 줄인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재고 투자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뭐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스무스하다는 얘기죠. 스무스 부드럽게 간다는 얘기지. 이거 뭐 미분이 가능하다 뭐 그런 느낌 나죠.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도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얘기지. 스무스하게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확 생산했다가 확 줄였다가 확 올렸다가 확 줄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생산량을 유지한다. 스무스하게, 그죠? 그 재고 투자에 대한 얘기에서 그러니까 재고량을 그걸 딱 생각하지 않고 일단 생산을 계속 유지한다. 생산량을 고정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많이 팔리면 또 뭐 재고가 좀 소진될 거고 좀 많이 나갈 거고 그다음 또 적게 팔리면 재고가 좀 쌓일 거고 어쨌든 생산량을 유지하게 되니까, 그죠? 근데 생산량을 또 바꾸는 방법 재고 소진 깊이 모형. 그러니까 재고 소진돼 가지고 팔 게 없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런 걸 깊이 한다는 얘기지. 그 뭐 어떤 경영학적 관점으로 봐서는 바보짓이죠. 바보짓. 물건이 없어서 야 다 팔렸다. 난 너무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게 이익인 거야. 경제학적으로 봤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재고 소진 깊이 그걸 안 하려 재고 소진되는 걸 싫어한다. 피하려고 한다. 그런 모형은 어떤 거냐면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량을 늘리고 수요가 좀 줄어들면 생산량을 줄인다. 그런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얘는 생산량을 유지하는 게 이제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고 요거는 뭐 생산량을 바꾸는데 또 하나 재고 소진 깊이까지 하니까 소진 걱정 때문에 조금 더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또 수요 예측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내용 별거 없죠. 이 세 가지 이제 이론을 갖다가 이제 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투자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질문을 보게 되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까지 있고 봅시다. 맨 처음에 첫 문단에서는 뭐 그냥 잡다한 얘기들 그냥 기본적인 또 도입이니까 쭉 설명을 하는 건데 불확실성이 이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일단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를 설명할 거다라고 이제 일단 언지를 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 그다음 재고 투자에 대한 얘기. 그럼 이건 뭐 의 정도 얘기니까 별 필요 없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뭘로 설명하느냐?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한다. 그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가 줄어든다. 요거 이제 뭐 무슨 뭐 정상 이윤 어쩌고 저쩌고 완전 경쟁 시장 뭐 그래프 나오고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겁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좀 줄인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고 결론은 단순한 거였다. 그죠? 그다음 재고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3문단 4문단에 걸쳐서 하는데 3문단에서는 이제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 이거 뭐 불확실성이 있어도 생산량을 유지한다.
이건 뭐 한계 생산량 체감의 법칙 뭐 그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릴수록 생산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100개 어떤 빵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100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한 사람 더 고용하면 200개를 만들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1인당 100개를 못 만들고 뭐 98개밖에 못 만든다. 3명을 고용하게 되면 100개 만들었고 300개 만드는 게 아니라 100개를 못 만들더라는 얘기죠. 1인당. 그죠? 뭐 90개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지. 왜 이러냐? 빵집이 좁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 어떤 양이 늘어날수록 비효율이 증가해서 생산비가 더 든다.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생산량을 많이 늘리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딱 그냥 그 비용을 더 늘리지 않고 생산량을 유지해서 생산량을 확 늘리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빵 300개를 만들고 싶어 하고 3명을 고용했는데 300개를 못 만들죠. 그죠? 그것처럼 생산량을 확 늘리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따 본문 가서 볼 거고. 그다음 재고 소진 깊이 모형 아까 실컷 얘기했죠. 그죠? 조금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재고 소진 되는 게 싫어서 재고가 다 팔려가지고 앵꼬가 나가지고 팔 게 없어. 그런 상황을 기피하려고 조금 더 만든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의의를 따지게 되면 뭐 오문단에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투자에 영향을 주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줄이잖아요.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어. 그럼 뭐 투자를 많이 하겠지. 예. 그럼 투자를 적게 하냐 많이 하느냐에 따라 경기 변동이 나타나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경기가 올라가는 거고 투자를 적게 하게 되면 경기가 좀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경기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 의의는 뭐냐? 그 불확실성을 연구를 함으로써 요런 어떤 과정을 함으로써 뭐 경제 이해에 도움을 준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이건 요 세 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한다 쭉 설명이 돼 있다. 전개하는 방식도 구조도 간단하고 내용은 좀 어려운데 설명이 잘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읽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된다 싶으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문 좀 보고 문제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봅시다. 그죠? 조금 쉬었다가 봅시다. 예, 본문 봅시다.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는 공공 건물, 기계 등과 같이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 중에 다른 어떤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 뭐 건물, 기계, 땅 뭐 그죠? 토지와 노동 이외의 재화인 자본재. 그 말 그대로 뭐 기계 같은 거겠네요. 그죠? 기계나 건물 이런 거. 자본재를 이제 늘리는 행위다. 투자가 뭐냐? 투자의 어떤 개념이네요. 투자는 어떤 자본재를 늘리는 거다. 자본재가 뭐냐? 어떤 뭐 생산 기계라든지, 뭐 생산 건물을 조금 더 뭐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조금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사는 것, 투자하는 것, 그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이 자본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결정된다. 그죠? 이윤이 점점 많을 것이다. 그럼 투자를 하겠지. 근데 이윤이 별로 뭐 생기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버티자. 이거겠죠. 그죠? 그런 결정한데 또 결정이 된다.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얘기 있고, 현실은 다양한 제약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어떤 불확실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죠?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확실하면 뭐 투자도 되는데 불확실하니까 걱정이 되죠. 이거 돈 투자했다가 홀랑 말아먹는 거 아닐까? 그런 거.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해 설비 투자와 재고 투자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설비 투자의 개념과 재고 투자의 개념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기서 투자는 자본재를 늘리는 행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산다든지 뭐 부동산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재고, 뭐죠? 건물 공장 사고 공장에 어떤 뭐 건물을 막 어떤 뭐를 좋게 하고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보일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좋은 거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 에어컨 달는다든지 아니면 기계 좋은 거 산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재고 투자, 물건을 좀 많이 생산해 놓는다든지 그런 얘기겠죠. 그 두 가지 개념으로 보자.
일단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은 이거죠. 그죠? 딕싯의 투자 옵션 모형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재고 투자에 대한 얘기는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과,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는 재고 소진 깊이 모형, 이런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할 거다. 걸 일단 뭐 알려줬네요. 그죠? 봅시다. 딕싯의 투자 옵션 모형은 설비 투자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설비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기업이 생산을 위해서는 공장, 기계와 같은 고정 자본, 이거 이제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거, 또는 기존의 고정 자본에 투자하여 기존에 있던 뭐 공장, 기계, 여기에 투자해서 고정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 기계를 한 개 더 산다든지, 그죠? 그런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설비 투자를 한다. 딕싯의 투자 옵션 모형은 가격 변동, 환율, 경제 정책, 정부의 규제, 그러니까 뭐 뉴스가 어떻게 환율이 어떻게 바뀌었다,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막 물건이 값이 환율이 낮아져가지고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물건이 수입출이 안 돼,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가격 변동, 가격이 똥값이 됐어. 팔아봐야 손해만 나. 뭐 그죠? 이런 식으로 되지. 다양한 어떤 불확실성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갑자기 막 이거 못하게 할 거야, 그죠? 뭐 비트코인은 뭐 더 규제할 거야. 이러면 똥값 되죠.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값이. 하여튼 이런 식의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규제,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결정 등을 통해, 그러니까 투자 시점을 미루겠지.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딕싯의 투자 옵션 모형은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투자를 늘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딕싯은 지금 투자를 줄이는 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좀 줄이겠다. 조금 더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뭐 기계 사지 마. 조금 기다려봐봐. 다음 차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제한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그러니까 지금 전제는, 이 그래프의 전제는 뭐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이거겠죠, 그죠? 완전 경쟁 시장,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 그다음 과점 시장, 독점 시장이 있는데,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거, 그다음 과점은 기업이 두세 개밖에 없는 거. 요거는 뭐 독점적 경쟁 시장, 기업은 많은데 가격뿐만 아니라 비가격으로도 경쟁하는 거. 그다음 요거는 완전 경쟁 시장은 뭐냐?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겁니다. 가격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니라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거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정하는 거지, 일단은. 그죠? 이런 거 실질적으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어떤 모든 어떤 그 분야가 뭐 펜도 그렇고 지우개도 그렇고 뭐 책상도 그렇고 뭐 핸드폰이든 모든 기업 어떤 뭐 생산품이 어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그죠? 뭐 대체로 뭐 일반적으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 좀 되겠지. 그죠? 뭐 핸드폰 같은 것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죠? 이런 거겠지. 그죠? 가격과 비가격이 다 동시에 경쟁을 하게 되는 거. 결정한다. 어디 갔나? 그런 거다라는 거. 그죠? 뭐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완전 경쟁 시장은 잘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를 합니다. 가격 변동에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 시장이 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죠. 그죠?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뭐 현대, 기아, 뭐 GM은 뭐 어디 뭐 망하지 않았나? 뭐 아무튼 그런 식이죠. 그죠? 독점적입니다. 경쟁 시장. 가격도 경쟁하고 또 다른 걸로도 경쟁한다. 어쨌든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라는 거고, 이제 자동차 경쟁 시장이 있다고 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이 있다고 봤을 때. 근데 가격 변동이 이제 불확실해.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오를지, 내일 뭐 내려갈지 몰라. 이따고 하자. 그림에서 가는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네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가네요. 시간축입니다.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간이 쭉 지남에 따라 쭉 올라갈 땐 좋았지. 그죠? 뚝 떨어집니다. 그죠?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동차 가격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 Y축 가격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타낸다. 이 시장의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자동차 나도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는 회사가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가격을 X라 표현한다. 여기 X, 이 가격이 돼야지만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대요. 이게 뭔 말이냐?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을 얻었다라는 어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초과 이윤을 얻었다.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라는 상황은 이 상황이에요. 그죠? 정상 이윤을 얻었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윤이 전체 총 이윤은 제로다라는 겁니다. 정상 이윤과 총 이윤이 달라요. 다른 겁니다. 정상 이윤을 얻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랑 내가 포기한 비용, 그러니까 다 합해가지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기회비용과 수입이 같은 거야. 이때 이제 그 정상 이윤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수입과 전체 비용이 같으니까 내 지금 모든 총 이윤은 제로죠. 근데 잘 봐요. 그러면 제로면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죠. 이 포기했다는 어떤 돈이 뭡니까? 기회비용으로 포기한 돈. 이게 뭐냐면 투하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 이게 뭐냐면 은행 이자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내가 A, B, C, D 중에 내가 A를 골랐잖아요. A를 선택했어. 그러면 B, C, D는 포기했잖아. 그죠? 그 중에 가장 큰 놈 B잖아요. 그죠? B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게 이제 정상 이윤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 이윤이에요. 그게 정상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이자.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데 뭐 10억을 썼네. 10억을 투자를 했어. 그죠? 근데 내가 사업하는데 10억을 투자하지 않고 이걸 그냥 은행에 갖다 꽂아놨어요. 그럼 5% 이자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상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포함한 돈이랑,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팔아치워가지고 판 돈이랑 팔아서 번 돈이랑 같아. 그러면 뭐예요? 사업을 왜 한 거야? 사업을 왜 한 겁니까 이거? 그죠? 물론 뭐 점유율은 늘어났겠지. 내 회사 이름 알려줬고, 그죠? 그런 건 있지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거 그냥 은행에 갖다 꽂아놓고 놀러 다녔으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 퍼부은 거야.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죠? 이거 이제 은행 이자 포기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 뭐 열심히 하고 일을 해놨더니 수입이랑 이거 같다. 하여튼 이거 정상 이윤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걸 말하는 거. 정상 이윤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개념. 그러면은 수입이 만약에 커졌어. 수입이 더 커졌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입이 더 크기를 예상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 이자 포기하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다니 수입이 더 커진 경우 이때는 이제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윤이 늘어난 거지. 그죠? 근데 이렇다고 정상 이윤이 발생했다 그래갖고 이윤이 제로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머니에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뭐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생겼을 돈이었다. 그냥 은행에 갖다 꽂아놓고 낮잠 잤을 때, 잠만 잤을 때 이렇게 버는 돈과 똑같다라는 거지. 그죠? 정상 이윤을 얻는 상황에서는 바보짓 한 거지. 그죠? 그 돈 가지고 그냥 잠잘 걸 뭐하러 신경 쓰고 일했냐고. 그죠? 뭐 일반적으로는 요걸 생각하고 했겠지. 초과 이윤이 발생한 상황, 요걸 보고 했겠지. 적어도 돈 까먹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기회비용과 정상 이윤에 대한 얘기다. 어떤 정상 이윤을 얻었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적어도 손해는 안 봤다는 얘기죠. 손해는 안 봤다. 본전의 개념과도 또 다른 겁니다. 그죠? 일단은 내가 지금 은행에 갖다 꽂아놓는 돈만큼 그만큼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은행에다가 그 돈을 갖다 꽂아놓은 돈 상황 꽂아갖고 벌 수 있는 이자와 같은 정도로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적어도 와씨 아깝다. 막 그냥 은행 꽂아놓고 잘 걸 이렇게 후회하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지. 그죠? 그거랑 같은 상황인 거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탱창탱창 놀면서 은행 이자만 받아 먹을 걸. 그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이 X 상황이. 그죠? 가격이. 근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갔어. 가격 추이잖아요.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이 커지겠지. 그죠? 수입이 뭔데? 내가 자동차 판 대수 곱하기 자동차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죠? 수입이라는 게. 예. 그럼 수입이 커져버리면 초과 이윤이 발생했네. 이걸 우리가 노리고 사업 투자를 한 거지. 그죠? 사업에 투자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죠? 초과 이윤 얻으려고 사업 투자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은행에 갖다 꽂아놓지. 정상 이윤만 쪽쪽 빨아먹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가격이 X고, 그 최저인 거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저 상황인 거죠. 그죠? 은행에 갖다 꽂아 놓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 가격이랍니다. 그죠? 그래 보면 돼요. 그죠? X가. 정상 이유는, 기업의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차감한 이윤이 0임을 의미한다. 이건 뭔 말인지 알겠죠? 정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 총 비용을 말하는 거죠. 전부 비용, 기회비용 이거 뭐 너 뭐고 다 때려낸 모든 비용을 차감한 이윤이 제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기회비용이라는 건 요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사전적 의미나 기본적인 의미에서 경제적 개념에서 이것만 포함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요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실제 들어간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비용이랑 비용 다 끌어모은 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말하고 있죠. 그죠?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전부 기회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포괄적인 의미니까, 기회비용은. 어쨌든 간에, 수입에서 요런 비용을 뺀 거, 수입에서 들어간 비용을 다 뺀 거래. 그게 0이래. 차감한 이윤이 제로다. 그 이윤이 뭐냐? 수입에서 비용 들어간 거 뺀 거잖아요. 그게 이윤이잖아요. 이윤이 지금 제로인 상황인 거지. 이거는, 그죠? 요때 정상 이윤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윤이 제로인 상황, 요때 이 정상 이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포기한 돈, 응? 포기한 은행 이자까지 다 여기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였잖아요, 그죠? 원래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 요거였잖아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이만큼 되지 않고 이만큼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사업은 일단 뭐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은 뭐 손해까지는 안 본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이윤은 제로다. 이거 이해되죠, 그죠?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수입에서 비용 뺀 게 이윤이니까, 그죠? 이윤의 어떤 개념 그거잖아요, 그죠? 수입에서 비용 뺀 거, 그게 이윤이라 하는데 그게 제로인 상황. 요때 이제 정상 이윤을 얻었다. 이윤이 제로인데, 나 정상 이윤을 얻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기업이 얻은 이윤에서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뺀 값을 의미한다. 이거 또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기업이 얻은 이윤, 기업이 얻은 이윤이 뭡니까? 요걸 말하는 거겠지. 수입을 말하는 거겠지. 기업이 얻은 거잖아요, 그죠? 얻은 이윤. 그냥 자꾸 헷갈리게 자꾸 이윤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경제적 용어랑 일반적인 용어랑 막 섞어 쓰게 되면 이해가 어려워요. 경제적 용어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경제학적 용어랑 어떤 기업이 얻은 이윤에서 비용 뺀 거, 이윤에서 비용 뺀 거, 여기서 수입을 말하는 거지. 기업이 얻은 이윤이라는 거는, 기업이 얻은 이윤이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비용을 뺀 거까지 제로다. 그죠? 이윤이 뺀 값을 의미한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해서 가격 X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죠? 내가 진짜 요 같은 경우에 X인 상황, 가격이 X인 상황, 가격이 X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응?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놓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자랑 내가 자동차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돈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요때 이제 나는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사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가격이 낮아, 그러면은 지금 이것보다 이게 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돈 까먹는 거지,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안 되고, 그러니까 진입해서는 안 되고, 요때는 이제 진입 가능한 시간이고, 이때는 당연히 진입해야 되겠지. 무조건 진입해야죠. 이때는 투자하면 반드시 돈 버는데, 그죠? 수입이 더 크니까, 그죠?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X에는 이제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하겠지. 설비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공장도 사고, 뭐 기계도 사고 해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기계도 사고 하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가격 X에 요때 이제 딱 본전치기 하는 거니까, 그죠? 은행에 이제 뭐 꽂아 놓는 돈이랑 내가 사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때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죠. 이거보다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건 그거겠지. 딱 이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은 상황.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걸 이제 원하는 게, 그걸 노리겠지. 그죠?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한 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 비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가 너 공장도 사고 기계도 샀는데 이제 그냥 안 할 테니까 그냥 내 돈 돌려줘. 안 되지, 그죠? 사는 즉시 중고가 됩니다. 그죠? 중고 값이 뚝 떨어지죠. 이거 뭐 폐업하는데 돈 얼마 못 건지죠.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이 건조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의 추이를 좀 더 관찰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려 할 것이다. 그렇죠. 투자해 놓으면 이거 다시 또 못 물려. 뭐 공장도 사고 막 기계도 사놨는데 이거 어떻게 물리냐고. 그죠? 값이 똥값이 되겠지. 반값만 받아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겠지. 그죠? 가격의 추이를 조금 더 가격이 오르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라왔다. 가격이 오르면 조금 초과 이익 발생할 수 있겠는데 요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입을 이제 고려하는 시점이 요 시점이고,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갈수록 투자해야 되겠지. 그죠? 이 밑으로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해서는 안 되겠지. 손해 볼 테는 거 할 거 뻔한데.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만약 다 했나? 좀 더 관찰한 후에 투자한다. 그죠? 조금 더 보자. 그죠? 일단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불확실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격 변동이 불확실하다 그랬으니까 요때 T1, T0 시점에서 그냥 좀 일단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값이 올라왔네? 그럼 투자해야지 뭐. 그죠? 만약 T0 이후에 X를 초과한 가격 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여 T1에서 투자를 실행하면 T1이 가격이 올라온 상황이네요. X2니까 가격이 올라온 상황이죠. 이때는 투자해야지. 지금 이때 지금 X 상황은 이거 정상 이윤 얻는 상황이고 X2 상황은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수입이 커진 거야. 수입은 뭡니까? 그 자동차 판매 대수 곱하기 가격일 거 아니에요. 가격이 확 올라왔어. 그러면 이거 지금 들어간 비용보다 그죠? 기회비용 다 총합해서 들어간 총 비용보다 이게 더 커지니까 반드시 초과 이윤이 발생하죠. 그죠? 반드시 들어가야지 무조건 이때는. 로또 예측하여 T1에서 이제 투자를 실행하면 이때 자동차의 가격을 이제 진입 가격이라 한다. 요때 내가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진입 가격이라고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바보같이 T1에서 바로 진입했었으면 이만큼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벌었겠지. 근데 이제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쭉 올라왔네? 그러니까 이때 진입하는 거지. 그죠? 비트코인 사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샀는데 조금 올라오다가 올라왔네 하고 좀 와서 돈 벌 수 있겠다 생각했다가 와장창 떨어졌죠. 그죠? 망했지 뭐. 그죠? 뭐 이런 거지. 하여튼 요걸 이제 진입 가격을 합니다. 내가 이제 진입한 가격을 보는 거죠. 그죠? 내가 진입했습니다. 진입 가격. X2가 이제 내가 진입 가격이다. 그러나 나와 같이 그래프는 계속 이제 평행하죠. 리플이 이런가요? 리플? 그죠? 하여튼 뭐 코인도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가격이 계속 유지가 돼. 많이 안 올라. 이런 경우에 나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가격이 X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다. 그러니까 X가 돼야지 그래도 뭐 사업성이 있는데 X보다 가격이 낮네? 이거 사업성이 없어요. 그죠? 팔면 손해예요. 사업 뛰어들면 손해인 거야. 일정하면 기업은 그렇죠.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기업은 과거 가격의 추이를 고려한 결과 과거에 어떻게 됐나 쭉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결국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뭐 T0든 T2든 T1이든 T2든 간에 어쨌든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네. 이건 변동이 없겠네. 이거 뭐 투자해봐야 소용 없겠네. 별 볼 일 없겠네. 라고 진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진입을 하지 않는다. 그죠? 가령 T2 지점에 있는 기업은 T2 이전의 가격 추이를 보고, 이 시간이 T2 시간인 거야. 근데 이때 이제 가격을 과거에 어땠나 보는 거지. 그죠? 가격 추이를 보고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나에서 만약에 T2에서 딱 봤는데 가격이 나야. 그럼 얘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되면 시장 진입하지 않을 거고.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가였다.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이러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희망을 갖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입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다시 올라온다라고 예상하면은 진입할 수 있겠지. 일단 나에서는 진입 못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잖아요. 그죠? 일단 X까지 가격이 올라와야 투자가 가능한 거지. 그죠? X까지 올라와야지. X가 돼야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뭐 똔똔 상황이죠. 은행에 갖다 꽂아놓은 돈이랑 투자해갖고 번 돈이랑 같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X가 돼야지만 투자가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진입해야 되고. 그죠? 이거보다 낮으면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진입을 포기한대. 추세를 보고서. 그죠? 추세를 보고, 추이를 보고서. 만약 가의 T1 시점 이 시점이에요. 그죠? 이때 가격 T1 시점에서 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할 때, 이때 진입하려고 계획을 한 거야. 이때 T0에서 지켜봅시다 해가지고 지켜봤는데 가격이 올라왔어.
T1에서 이제 가격 투자를 하겠죠, 그죠? 할 때 불확실성 때문에 T0에서 T1 사이의 가격 변동 폭이 예전에 비해서 더 커져서, 그러니까 이제 요 그래프보다도 가격이 더 커진다는 얘기지. 변동폭이 더 커진대. 확 올라왔다는 얘기네, 그죠? 커져서 T1의 가격이 T1의 가격이 X2보다 커졌어. 변동폭이 이때는 시작은 요즘 같고 변동폭이 더 커져가지고 더 올라왔어. 이 점이 아니라 가격이 확 올라왔어. 그러면 기업은 가격이 떨어질 때의 큰 손실을 생각해서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시장 진입을 미루게 된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럼 이거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진입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찍 진입했었어야지. 그러니까, 그죠? 이 시기를 놓친 거잖아. 그러니까 변동폭이 확 커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만큼 올랐네? 이때 들어가가지고 괜히 들어가가지고 막 삼성전자에 8만 원에 물려있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이게 8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진입하려 그러겠습니까? 바보던 사람 들어가고 진입하고 물려갖고 막 울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진입 이만큼 너무 올라와 있으면 진입을 꺼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죠? 정상적인 상황이면 막 쫓기고 그러지 않으면, 그죠? 미루게 된다. 근데 그 이론이 이제 이거 이제 그 딕싯의 투자 옵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죠? 또 다음 문장 봅시다. 한편 기업은 생산 활동을 위해서 재고를 보유해야 된다. 요건 이제 그 재고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그죠? 요건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였고, 이번엔 이제 재고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한편 기업은 생산 활동을 위해서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일단 물건을 딱 만들자 싹 다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몇 개를 더 만들어놔, 예비용으로. 재고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생산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고 남은 재화, 상품을 말한다, 그죠? 음식은 이러면 안 되겠지, 상하잖아. 그러니까 뭐 볼펜이나 지우개 같은 건 되겠죠, 그죠? 기업은 시장 상황과 관련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를 증가시키는 투자인 재고 투자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 뭔 말입니까? 이거 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수요가 확 늘어났어. 그럼 재고가 그죠? 없어가지고 막 물건을 다 팔아버렸네.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만든다, 더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죠?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다. 재고 투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죠? 더 많이 만드는 데는 돈이 들어가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고 투자. 재고 투자의 증가를 설명한 이론으로는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있다. 이게 뭐냐?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 뭔가 스무스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스무스하게 뭔가 부드럽다는 얘기지. 재고 관리 비용은 없고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수요량이 경기 변동 주기에 따라,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수요량도 높고 경기가 낮으면 수요량도 작다. 이런 식으로 뭐 주기를 따라간다는 얘기, 수요가. 그러니까 재고 관리 비용이 없어. 그러니까 뭐 볼펜 같은 거겠죠, 그죠? 근데 창고에 박아 놓으면 되잖아, 그죠? 막 쌓아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지금 재고 관리 비용이 좀 없는 상황, 이런 어떤 사업이라고 가정할 때 단위당 생산 비용, 이게 뭡니까? 한 단위, 그러니까 기계당 만들 수 있는 게 뭐 하루에 만드는 펜의 양이 뭐 1000개를 만든다. 기계 한 놈이 요 파란 볼펜을 하루에 1000개를 만들어. 그런 단위당 생산할 때 그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단위당 생산 비용. 그 기계 한 기계, 그죠? 그 이제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체증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말입니까? 한계 생산량 체감의 법칙, 그죠? 계속 얘기 하나는 반복적으로 나오네, 그죠? 한계 생산 비용의 법칙. 아까 그때도 말했죠. 빵집에 예를 들었잖아요. 빵집에 어떤 빵을 만드는 사람이 한 명이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2명 고용하면 200개 만들겠네 라고 고용했더니 200개를 못 만들어. 응?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생산 비용이 늘어나. 그러니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죠. 300개를 만들고 싶어. 그럼 3명 고용하면 되겠네? 안 되죠. 생산 비용이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죠? 한 단위당 100개씩 만들었는데, 혼자 했을 때는 2명 있을 때는 98개밖에 못 만들고, 3명 있을 때는 90개밖에 못 만들고, 막 10명 있을 때는 막 80개밖에 못 만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 비용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어떤 생산량 그 체감의 법칙, 그죠? 한계 생산 비용은 계속 줄어든다, 그죠? 그런 얘기였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였고, 그죠?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이 예상되더라도,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수요가 확 증가했어. 그럴 수 있잖아.
좀 많이 또 뭐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에게는 한 번에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와장창 만들어가지고 생산 비용 확 증가해가지고 막 한 개 생산 비용이 확 증가, 한 개 비용이 확 증가해가지고 막 비효율 생기고 막 돈 더 들고 막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 생산량을 여러 번에 걸쳐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와장창 만들면은 그 아까 말했듯이 막 1000개를 300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 3명을 고용했다. 근데 300개를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명을 고용해야 되는 거지. 돈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100개를 만드는데 이걸 한 3일에 걸쳐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꾸준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좀 효율, 생산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무스하게, 그죠? 생산량을 스무스하게 한다. 스무딩 이론, 프로덕션, 스무싱 이론. 프로덕션이 뭐 생산품 이런 얘기죠. 그죠? 생산품의 생산량이 스무스하다. 그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 여러 번에 걸쳐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죠? 일정 생산량을 그런 얘기하는 거다. 계속 봅시다. 단위당 생산 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아까 말했죠.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인당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2명을 고용하게 됐을 때 1인당 100개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100개를 못 만든다는 얘기가 뭔 말입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표현인 거죠. 그죠? 따라서 기업은 어느 시기에 생산량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전 기간에 걸쳐서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토일은 좀 그렇고 주말은 좀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한 명이 100개를 계속 만들어라. 그러면은 뭐 빵이 어떤 날에는 뭐 90개 팔리고 어떤 날에는 뭐 110개 팔리고 막 이러더라도 어떤 날에는 뭐 90개 팔리고 어떤 날은 110개, 어떤 날은 뭐 80개 이게 팔리더라고. 그럼 재고가 쌓이겠죠. 그 재고를 팔면 되지. 그죠? 생산량을 균등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균등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한 명을 더 고용해가지고 생산 비용 더 들이는 것보다 그냥 그냥 한 명이 계속 100개를 만들어라, 니는. 그러면 뭐 안 팔리면 그냥 안 팔리는 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또 내일 팔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죠? 이와 같이 기업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경기 팽창기에 수요량이 확 늘어나겠죠. 그런데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수요량은 많은데 지금 오늘 만든 걸 다 팔렸는데 그럼 어떡하냐? 어제 만든 거 있잖아요. 재고 이용해서 수요량을 증축시킬 수 있고 경기 후퇴기에는 역시나 생산량을 일정하기 때문에 그죠? 오늘 만든 거 다 못 팔았더라도 이거 다음에 팔면 돼. 그죠? 후퇴기에는 재고를 쌓는 거지. 재고를 쭉 쌓아놓고 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증가분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한 단순히 그죠? 재고의 양을 보게 되면 재고의 양은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 만약에 뭐 엑셀로 쭈루룩 이제 뭐 만들어냈어, 그죠? 하면 순재고량은 확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재고가 낮지만 또 다음 날 팔고 또 쌓이기도 하고 또 팔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순재고량은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막 엄청나게 쌓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순증가분이 증가한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계산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뭐 재고 투자를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100개를 계속 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개를 계속 만들어 라고 하지 않고 어떤 날에는 뭐 그냥 뭐 100개만 만들고 어떤 날에는 뭐 90개만 만들어 뭐 어떤 날에는 뭐 80개만 만들어 이렇게 하면 재고는 줄어들 텐데 그죠? 근데 이제 뭐 100개를 계속 만들면 재고 투자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순증가분이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다음 또 넘어갑시다. 다음 문단.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이제 그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에서는 생산량의 변동이 판매량의 변동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판매량 변동보다 생산량의 변동이 더 크다. 이게 뭐 말입니까? 더 많이 생산했다는 얘기죠. 판매한 것보다 판매량은 100개가 늘어났는데 생산량은 150개가 늘어났어. 왜 이러는 겁니까? 재고 소진 깊이 모형. 재고 소진 깊이 하려고. 야, 다 팔려가지고 팔 게 없네?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조금 더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매량 증가보다 생산량 증가가 더 크다.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지. 조금 더 만들어 놓는다. 여유분을 만들어 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이제 조금 요거는 이제 뭐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은 조금 이제 비현실적이다. 뭐 그런 얘기인가? 또한 판매량과 생산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양의 상관관계. 추론해 볼 수 있죠. 판매량이 늘어나면 생산량도 늘어난다. 판매량이 줄어들면 생산량도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양의 상관관계니까. 늘어나면 늘어난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죠? 양의 상관관계니까. 늘어나면 늘어난다. 그 얘기네요. 그죠?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서는 생산량에 대한 기업의 결정이 수요량에 대한 예측과 재고 소진으로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순손실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욕구에 기반한다고 본다. 이거 문장 길죠. 다시 봅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서는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죠? 생산량에 대한 기업의 결정이 생산량을 얼마나 할까? 얼마나 생산할까? 그런 어떤 기업의 결정이 수요량에 대한 예측과 소진, 재고 소진으로 수요량에 대한 예측과 재고 소진으로 어떤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기업이 100개를 만들었어요. 100개를 만들었어. 근데 100개가 다 팔렸네.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110개를 요구했어요. 수요량이 110개야. 그러니까 내가 110개를 만들어 놨으면 10개를 더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생산했는데 수요가 110개야. 그러니까 내가 110개를 만들었으면 110개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10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 10개를 팔았을 때 생기는 어떤 이윤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 재고 소진 때문에 못 얻은 이윤. 그 이윤의 어떤 손실, 재고 소진으로 인한 어떤 손실을 피하려는 기업의 욕구에 이제 기반한다. 그런 욕구 때문에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을 적용해서 생산을 조금 더 많이 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수요량 변동의 불확실성으로 불확실하죠. 수요량 변동이 어떻게 뭐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지. 상황에서 기업이 수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르지 뭐. 이거 알면은 뭐 천재지 뭐. 그죠? 뭐 재고도 쌓을 필요도 없지. 그죠? 수요량을 정확히 다 안다면. 이 모형에 따르면 기업은 수요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면 적게 생산, 수요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 많이 생산. 그죠? 뭐 어떤 뭐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다. 수요량으로. 아까 말했듯이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은 일정 생산량을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은 생산량을 조금 가변시킨다. 수요량이 적으면 작게, 그죠? 수요량이 많으면 많게 생산한다. 만약 기업이 수요량을 잘못 예측을 잘못했어. 수요량보다 적게 생산해가지고 뭐 수요량이 적든 많든 어쨌든 간에 잘못 예측했어. 그죠? 생산해가지고 재고가 이제 모두 소진되면 기업이 가능했던 수익, 아까 말했죠. 100개를 생산했어. 근데 요구하는 건 110개야. 그러니까 110개를 만들었으면 10개를 더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까먹은 거지. 손해가 난 거지. 그 이윤을 못 얻은 거죠. 그죠? 그게 안 나. 그죠? 소진되면 기업이 이제 가능했던 수익. 그죠? 가능했던 수익 그 10개를 실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겠지. 갔더니 이거 없네? 그럼 여기 또 다음에 또 오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집 가지 말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갔더니 다 팔려고 없네. 다음에 이제 또 만약 사러 했을 때 예전에 갔더니 그거 다 팔려고 없던데 딴 데 가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점유율이 하락하여 장래에 판매 경쟁이 불리해질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때 재고 소진을 우려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 우려하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재고 소진 나오면 안 되죠. 뭐 식당 같은 거는 또 모르겠는데 뭐 딱 100개만 팔고 끝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공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재고 소진 원래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재고를 항상 만들어 놓는다. 버리더라도 뭐 펜 같은 거 그런 거죠. 수요가 증가할 때 재고 소진을 우려하는 기업은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생산을 늘려서 재고 투자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지. 만약에 반대도 마찬가지죠. 수요가 좀 줄어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 수요가 줄어든다 했을 때도 나름대로 뭐 만약에 1000개가 일반적인 수요였는데 그게 수요가 뭐 줄어들어가지고 뭐 90개로 줄어들었다, 900개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900개만 딱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 950개 정도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죠? 수요가 늘어나냐 줄어나느냐 상관없이 생산을 조금 더 많이 한다. 그 얘기니까. 그죠? 이건 좀 증가할 때만 얘기를 해놨네. 그죠? 수요가 증가할 때 재고 소진을 우려하는 기업은 예상되는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생산을 늘린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생산을 늘려가지고 재고 투자를 좀 확대한다. 그러니까 생산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재고 투자를 확대한다. 그 얘기니까. 자, 마지막 문단 봅시다.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투자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를 작게 하고, 불확실성이 적어지면 투자를 많이 하고, 그죠? 투자는 또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투자를 작게 하면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실제가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그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경제정책 수립과 경기 변동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하나만 하는 소리네요. 당연한 얘기고. 네, 여기까지 본문 받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봅시다. 잠시만요. 예, 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 내용 일치 문제죠. 1번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그죠? 이거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죠? 투자를 줄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뭐 불확실성이 어떤 건데, 그죠? 이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요인이 뭐냐면 정책, 경제 정책, 정부 규제, 환율, 뭐 가격 변동 다 해당하는 거니까 정책 변화, 그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가 이제 줄어든다. 투자가 위축된다. 답 1번이네요. 그죠? 2번 기업은 미래보다 현재 시점에서의 이윤을 위해서, 미래 시점을 보는 거 아닌가? 현재 시점 이윤은 다 난 건데, 그죠? 이윤을 위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투자한. 그냥 어떤 뭐 투자를 할 때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합니까? 아니죠. 미래 상황 보는 거지. 예측을 해야 되지 아니에요, 그죠? 얘네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한 어떤 예측이잖아요, 그죠? 그거로 결정하는 거지. 무슨 현재가 그럼 계속 현재가 이러니까 계속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죠? 그건 아니죠, 그죠? 현재는 그냥 바탕일 뿐이지. 그 과거를 보면서 추세를 봐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되겠다, 뭐 그런 걸 결정하는 거니까 현실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3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에 나가는 것, 그러니까 진입하거나 나가는 것, 퇴출하거나, 그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할 수 있다 하지 않았나? 완전 경쟁 시장,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제한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입과 퇴출이 제한이 없다 그랬으니까 시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제한이 없으니까, 그죠? 언제든지 나오고 언제든지 들어오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언제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사업을 철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비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투자한 거를 뭐 본전 그대로 다 그냥 딱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지. 그죠? 다음에 4번 불확실성이 나타나면 기업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그죠? 설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여기까지 맞지? 일단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지 않지. 일단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투자를 좀 줄이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죠? 당장은 좀 미루는 거지.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결정, 그죠? 설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변동은 나타나죠.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 있구나.
바로 여기 있네요. 투자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랬죠. 투자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불확실성은 투자에 영향을 주고 투자는 다시 경기 변동에 영향을 주니까 불확실성이 경기 변동에 영향을 준다.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고 그죠? 나타납니다. 틀렸고. 5번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서 재고 소진 깊이 모형 요걸 말하는 거네요. 여기서 물건 한 단위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변화. 물건 한 단위 생산을 위해 이제 필요한 비용의 변화. 한 개 비용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한 개 비용. 한 개 더 만들 때 드는 어떤 비용. 한 개 비용은 줄어들죠. 줄어들잖아요. 감소하죠. 한 개 비용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감소합니다. 그죠? 한 개 비용 체감의 법칙. 그러니까 아까 그때 말한 것처럼 빵 100개 1인당 100개를 만든다던 사람이 2명 고용하면 100개를 못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3명일 경우에는 또 각각 100개씩 못 만들어. 300개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용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죠? 사람 한 명씩 한 명씩 더 붙을수록 생산을 더 많이 할수록 그 비용은 더 늘어난다. 비용의 근거로 그걸 근거로 하는 거는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서 언급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언급했냐면 있네.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에서 언급했죠. 왜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에서 그걸 언급했습니까? 언급한 이유는 그러니까 제품을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 제품 비용이 늘잖아요. 그죠? 생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한 개의 비용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개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정 양을 꾸준히 생산하는 게 어떤 뭐 한 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개의 비용이 작은 부분에서 작은 상황에서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꾸준히 생산한다 그 얘기였으니까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에서 하는 거겠지. 그죠? 생산량 일정하는 요걸 근거로 요 한 개 비용의 변화를 근거로 하는 거는 요거죠.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고 이게 뭐 재고 소진 깊이 모형에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틀렸고 그다음에 생산량과 판매량이 상관관계에 있다. 일단 생산량과 그 판매량은 상관관계에 있죠. 생산을 많이 하게 판매량이 많으면 생산량도 늘어난다. 많이 생산한다. 저기 있잖아요. 그죠? 판매량이 늘어나면 생산량도 늘어나는 어떤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생산량과 판매량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왜 생산량이 왜 뭐 생산량이 늘어나는가를 볼 때 판매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리는 이유가 뭐냐? 판매량이 곧 수요량이랑 같이 볼 수 있죠. 그죠? 판매량 그 판매를 했는데 안 팔린 게 그런 게 아니라 다 판매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판매한 양이 수요량이랑 일치하겠지. 어쨌든 수요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을 늘린다. 이건 어디 썼냐면 근거가 4-2 그죠? 생산량을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량을 늘린다. 요거 근거로 여기죠. 요 근거에서 언급됐고 그죠? 그다음에 5-2니까 그러니까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예측을 했어. 수요량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 예측을 했는데 이 기업이 어떤 생각을 애초에 마음을 먹고 있었냐면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손실을 회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어. 이 기업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고가 소진되는 걸 무서워해. 그죠? 재고가 소진돼가지고 팔 게 없는 상황을 기피하고 싶다는 얘기죠. 왜? 그러니까 재고가 소진 안 되고 물건이 남아 있었으면,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했는데 110개를 요구해 수요량이 110개야. 그러면 100개를 생산하지 말고 110개를 생산했으면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개를 못 판 거지. 10개를 생산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손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기업은 마음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니까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예측했으면 그죠? 생산량을 늘리겠지. 예, 그죠? 그게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요거 뒤쪽에는 맞지. 요 앞쪽에는 요건 이제 그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고. 그죠? 답 1번이었습니다. 답은 1번. 또 넘어가서
뭐 답은 찾기 쉬웠는데, 그죠? 뭐 왜 그런지, 5번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기가 조금 쉽지 않았죠. 조금 쉬었다가 또 봅시다. 잠시만요. 자, 봅시다. 2번 봅시다.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뭐냐? 그러면은 완전 경쟁시장을 전제로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자동차 시장, 자동차 시장에 대한 얘기네요. 자동차 시장. 그 자동차 시장이 뭐 가격이 가와 같을 때, 뭐 나와 같을 때, 뭐 그래프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하나씩 봅시다. 뭐 추론 내용이 많네요. 봅시다. 자동차 변동 가격이 가와 같다, 이렇게 됐다 라고 했을 때 불확실성이 커져서 T0 시점 대비 T1, T0 시점 대비 T1에서 가격이, T0의 시점에서 가격은 X고 T1에서의 가격은 X2죠. X2입니다.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면, 가격 상승률이 높아진다면 이 점이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지 뭐. 그렇다면 T1에서 T1의 시점에서 진입하려는 기업의 진입 가격은, T1에서 만약에 진입했다면 그때 그 가격이 진입 가격이죠. 이 그래프에서 T1에서 진입했다면 T1에서의 진입 가격은 얼마입니까? T1에서의 진입 가격은 X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일 때 내가 진입했다면 진입 가격은 1000만 원인 거죠. 100만 원일 때 진입했다면 100만 원인 거고, 진입 가격이. 그죠? 하여튼 뭐 진입했을 때 얼마일 때 들어가느냐 그 얘기니까, 기업의 진입 가격은 X2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게 뭐야? 같은 얘기잖아요. 상승률이 높아져가지고 이 점이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점에서 진입했다면 그 진입 가격은 올라갔다, 높아질 수 있다. 같은 얘기인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 같은데, 그죠? 맞죠? 그러니까 뭐 딴 거 뭐 다른 건 뭐 있나? 봅시다. 계속. 그죠? 일단 맞고. 2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와 같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다 할 때 기업이 T0 이후에 기업이 뭔데? 자동차 시장에 진입을 결정하려는 이유는 T0에서 기업이 얻는 이윤이, T0에서 뭡니까? T0가 정상 이윤 얻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T0에서의 가격이 X잖아요. 이 X가 뭔데? 정상 이윤을 얻는 가격이죠. 정상 이윤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때 기회비용이라든지 비용 다 드는 거, 기회비용이고 나버리고 다 더한 거, 그죠? 다 더한 거랑 그 기업이 얻은 수입이 같은 거예요. 이 수입이 뭔데? 자동차 대수 곱하기 자동차 가격인 거죠. 그죠? 총 어떤 수입, 그거랑 이게 같아. 이때 이제 그 전체 총 이윤은 제로죠. 응? 비용이랑 수입이 같으니까 총 비용은 제로인 거지. 총 이윤은 제로인 거지. 근데 이때 상황을 해서 정상 이윤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 이윤이 뭐냐? 여기 기회비용 안에 들어있는 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 돈이 뭐냐? 요 돈은 투하 자본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수익. 그러니까 투하 자본, 내가 만약 10억을 자동차 짓는데 퍼부은 거예요. 응? 자동차 짓는 데다가 투자를 한 거야. 10억이. 근데 그 돈을 10억을 은행에 갖다 꽂아 놨으면 5% 정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5%가 정상 이윤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때 발생하는 어떤 수익. 이 5%가 정상 이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의 은행 이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 돈의 10억에 대한 5%를 은행 이자를 받아 먹었을 텐데, 응? 사업을 괜히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막 마음고생하고 했는데 결국은 수입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은행에 꽂아놨는 5% 버는 돈이랑 내가 사업해서 번 돈이랑 똑같아. 그럼 뭐하러 고생하고 마음고생했냐? 은행에 마음 편하게 돈 갖다 꽂아놓고 살지.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어? 편하게 그냥 잠이나 자고 뭐 먹을 거나 먹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 정상 이윤을 얻은 상황이라면.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비판하겠지만 정상 이윤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상 이윤을 얻으려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초과 이윤을 얻으려고 사업을 했겠지. 근데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보다 수입이 더 줄어들면 그냥 까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 더 작으니까 바보짓이 망한 거지. 그죠? 손해본 거고. 요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과이익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이제 막 쌓인 거죠. 그죠? 그래 보면 되나.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상황이다. 인데
지금 X 가격에서 이것보다 X 가격이 이것보다 이제 높아야지만 진입이 가능하죠. 이것보다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진입하게 되면 손해인 거지. 왜 손해입니까? 이 상황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 상황이 안 만들어져. 이 수입은 뭡니까? 자동차 대수 곱하기 가격이죠.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어.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작잖아요. 이게 더 커져버리면 비용이 더 들었네? 손해인 거지. 원금 까먹는 거죠. 지금 원금 까먹고 있습니다. 이거 그럴 바에야 그냥 은행에 갖다 꽂아놓고 5% 먹었으면 훨씬 나았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하여튼 그러니까 가격이 밑으로 가서는 안 되고 X일 때 이제 진입을 할까 말까 결정할 수 있고, 그죠? 고민할 수 있겠지. 그죠? 이제 그 위로는 무조건 들어가야지. 예?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가격이 더 위에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뭐 들어가겠지. 들어가면 이득이겠죠. 그죠? 가격 유지가 된다면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이득인 거죠.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꼭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제 가격이 이제 상상 위로 올라갈 거다고 예측하면 들어가야 되지. 강하게 믿고 있으면. 그죠? 기업에 진입하는 이제 기업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는 결정을 하는 이유는 T0에서 X, 그죠? 그래서 이제 T0에서의 기업이 얻는 이윤이 시장 진입 비용보다 적다? 기업이 얻는 이유는 지금 T0에서 X 가격이잖아요.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이죠. 이 가격에서 정상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이는 기업이 얻는 이윤이 생산 진입 비용과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이 같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시장 진입 비용과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 같다고 봐도 됩니까? 시장 진입 비용이라는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이런 단어를 쓴 게 없습니다. 지문에 없어요. 이런 시장 진입 비용이라는 직접 쓴 게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2- 이거고 2-2- 여기네. 이런 어떤 그 설비 투자가 뭐냐? 공장 기계 같은 거를 어떤 뭐 구입하는 것, 설치하는 것, 이걸 이제 설비 투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시장 진입하게 된다. 2-2-1. 설비 투자를 해서 시장 진입을 하는 거죠. 자, 설비 투자를 한다, 시장 진입을 한다, 같은 얘기라는 거죠. 설비 투자를 한다, 시장 진입한다, 같은 얘기죠. 그러면 설비 투자를 했다, 시장 진입했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 설비 투자가 뭔데?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지불했다는 얘기지.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뭐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이런 걸 고정자본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계 같은 걸 샀다, 그다음에 고정자본을 구입했다, 다 같은 말이고,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지불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는 말 자체가 뭐냐? 투자 설비를 했다는 얘기고, 설비 투자를 했다는 얘기고, 설비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시장 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죠. 시장 진입을 했다, 설비 투자를 했다,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지불했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했다, 그죠? 뭐 공장 기계 같은 걸 샀다, 다 같은 얘기지. 다 시장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진입 비용이라는 얘기는 결국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얘기가 같은 거죠. 시장 진입 비용은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거랑 요거랑 같은 값이고, 요거랑 요건 똑같은 얘기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잖아요. 지금 뺀 값이 제로라며. 이는 어쩌고 한 뺀 값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뺀 값이 제로라면서, 그죠? X0에서 T0에서 X의 가격은, 그죠? 정상 이윤을 뽑아내는 순간인 거고, 이때는 기업에서 얻은 이윤에서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뺀 값이 제로다. 적다 아니죠.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죠? 답 2번. 이거 말만 뱅글뱅글 돌려놨는데 그죠? 하여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시장 진입 비용이랑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이 같다라는 겁니다. 근거는 설비 투자를 하는 게 시장 진입한다는 얘기였고, 그죠?
투자 생산에 드는 어떤 이런 기계들을 샀다는 게 이제 그 설비 투자라는 얘기니까, 그죠? 투자 및 생산에 드는 비용을 이랑 요건 이제 시장 진입 비용이랑 같다. 그래 보면 돼요, 그죠? 뭐 추론이 가능한데 이제 근거를 가지고 또 추론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설명한 겁니다. 그죠? 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진입한다는 얘기고, 시장 진입 비용은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은 투자 및 생산에 대한 드는 비용이랑 똑같다. 요거 네 가지가 똑같다. 그 얘기니까 언급이 되지 있지 않아도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였고, 그다음 지금 정상이윤이 제로니까 정상이윤이 뭐냐? 기업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 그죠? 그게 이제 제로다. 그죠? 정상이윤이 제로니까 요놈이 같다라는 얘기지. 그죠? 여기서 기업이 얻은 이윤, 그 표현이 좀 이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좀 헷갈리는데, 기업이 얻은 이윤이랑 기업이 얻은 수입이랑 같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윤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여기다 보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업이 얻은 이윤은 뭐냐? 자동차 대수 곱하기 가격입니다. 자동차 대수 곱하기 가격. 자동차 개수 곱하기 가격은 요 총 수입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요걸 뺐다는 얘기지. 비용을 뺐다라는, 요 비용을 뺐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국어에서 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이윤이라는 말과 경제학에서 쓰는 어떤 이윤이라는 말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윤을 말하는 거고, 기업이 얻은 이익, 그죠? 이익으로 바꿀 수 있고, 수입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이윤은 바꾸면 안 되지.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윤이니까, 그죠?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계속 봅시다. 3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나와 같을 때, 계속 유지가 됐네요. 가격 자체가 지금 뭐 X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무조건 손해인 거지, 그죠? 가격이 오른다라는 그 예측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지. 그죠? 나와 같을 때 기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려는 기업, 자동차에 일단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은,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려는 기업은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형성돼 있다. 기업은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가격인지 확인한다. 판매 가격이 지금 X1이잖아요, 그죠?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인지, 그러니까 이윤을 얻으려면 요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X보다는 더 커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윤은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윤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양의 이윤, 이걸 말하는 거지. 이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때는 이윤을 못 얻죠. 이때는 이윤을 못 얻죠, 그죠? 이윤을 얻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윤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내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돈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내 주머니 속에는 은행 이제 5%와 같은 값이 지금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는 이윤을 지금 못 얻은 거고, 이때는 이윤을 얻은 거죠.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격이 올라져야지만 이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죠? 가격이 올라져야 되는데, 근데 이때 보게 되면 나와 같다면 계속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X보다 낮은 값에서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할지 말지를 만약에 결정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이윤이 생길 거고, 그죠? 근데 이윤이 생길 건데 이윤 계속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만약에 T2에서 과거를 쭉 돌아봤을 때, 그죠? 추세가 이렇다면 가격 안 오르겠네. 그럼 진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이윤을 얻을 수 없는지 있는지, 그죠? 그런 가격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그죠? 나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가격이 X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다면 기업은 과거의 가격 추이를 고려해가지고 시장 진입을 하지 않겠죠. 고려한다. 확인한다. 고려한다. 그죠? 3번. 그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은 X고, 이 가격보다 지금 판매 가격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진입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높으면 진입을 결정할 수가 있겠지. 그죠? 왜냐하면 지금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 추세도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진입하는 게 맞죠. 그죠? 4번. 4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 또는 나와 같을 때, 가든 나든 상관없이 이런 식일 때 T2
T2 시점에서 기업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자동차 시장에 이제 진입하려 그래 한 기업은 T2 이전 시기에 자동차 가격 변화를 본다. 그렇죠. 가든 나든 과거를 봐야 되겠지. 추세선이 어떤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가를 봐도 한번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온 상황이고, 야, 다시 올라갈까?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진입을 하겠죠. 근데 나를 보게 되면 꾸준히 이렇잖아요. 그죠? 모르지, 확 튀어 오르지 않을까 싶은 사람은 진입하겠지. 근데 이걸 보고 진입할까? 그죠? 진입할지 않을지 뭐 결정해야 되는지 과거 추세를 봐야 된다. 과거 추세를 본다라는 말이 언급이 돼 있었는데요. T2 시점에 있는 기업은 T2 이전에 T2 요 시점에 있는 거예요. 기업은 T2 이전에 가격 추이를 보고 시장 진입을 포기한다.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그죠? T2 이전 시기에 자동차 가격 변화를 본다. 맞는 얘기고. 5번. 자동차 가격 변동이 가 또는 나와 같을 때, 가든 나든 상관없이 기업에 진입하는 기업이 있다면 T2 언제 어떤 시기냐? 상관없네. 시기가 없었네. 근데 기업에 진입하는 어떤 뭐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이 기업에서 나가려고 할 때 나간다고 때려친다고. 사업을 그만둔다 때려친다고 할 때 설비 투자의 비가역성을 고려하겠지. 설비 투자가 비가역성이 있잖아요. 설비 투자를 해놨는데 나 원래대로 해줘. 기계 다 가져가고 돈 다 돌려줘. 그대로 돈 다 돌려줘. 안 되죠. 비가역성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비가역성에 대한 얘기 여기 있잖아요. 되돌리기 어려운 뭐 성질의 어떤 비가역성이니까. 비가역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공장 어떤 사업에서 때려치고 나간다라고 할 때는 뭐 반값으로 팔아야 되겠지. 공장도 반값이고 뭐 기계 안에 있는 것도 반값으로 팔아야 되겠지. 그렇죠? 비가역성 고려해가지고 반 정도 받을 수 있겠다. 반 정도 건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렇죠? 다음 2번. 뭐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그죠? 또 좀 끊고 또 3번 봅시다. 잠시만요. 또 3번 봅시다. 3번. A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B가 뭐지? A가 이제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에 대한 얘기고, B는 이제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A는 B와 달리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은 뭐 B와 달리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과 달리 고정자본의 비가역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고정자본의 비가역성을 왜 배제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뭐 고정자본의 비가역성을 배제한다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A는 고정자본의 비가역성은 항상 있는 거고, 투자를 했으면 뭐 그 본전 못 건진다. 그지? 물건을 뭐 다 때려치고 나온다 해도 그죠? 그걸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투자금을 그대로 100% 다 회수할 수 없다. 그 얘기가 이제 비가역성인데, 이건 뭔 얘기야 이거 지금? 비가역성을 왜 배제하나? 그죠? 말도 안 되고 틀렸고. 그런 상태에서 기업의 투자를 설명한다고. 기업 투자 설명하는 건 맞는데, 설비 투자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이건 뭐 비가역성 배제한다는 건 틀렸다. 그죠? B에서도 뭐 비가역성 어쩌고 얘기 없습니다. 그죠? 2번. B는 A와 달리 기업이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한다. 그렇지 뭐. 그죠? 기업은 어떤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하겠지. 그죠? B가 뭔데 이거?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죠. 그러니까 뭐 수요가 뭐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 아니면 아니네, 수요량 변화와 상관없이 생산량을 균등하게 하는 게 B잖아요.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죠. 생산을 좀 많이 한다는 건 재고소진 깊이 모형이고, 어디였나? 재고소진 깊이 모형은 그 생산량을 좀 달리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냐? 프로덕션 스무딩, 그죠? 스무딩 이론은 그러니까 일정한 생산량을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요 변화를 고려한다. 기업이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해가지고 생산량 균등 해가지고 생산량을 조정하진 않죠. 어쨌든 수요 변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겠지. 그죠? 투자 시기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재고
어떤 뭐 설비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는 이거였잖아요.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에 대한 얘기고, 시장 진입할까 말까. 그 설비 투자를 하는 게 곧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설비 투자를 하는 게 곧 시장 진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 진입할까 말까는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에 대한 얘기고, 이거 뭐 재고 투자를 할까에 대한 얘기는 뭐 그 B는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은 뭐 계속 일정량을 생산한다 그랬으니까 수요 변화 고려해가지고 투자 시기 결정하다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죠? 투자 시기 뭐 수요 변화 고려해가지고 재고 투자 결정하는 거는 C죠. C. 재고 소진 깊이 모형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말하는 거지. 그죠? 3번 A와 B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하는 행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은 맞아. 둘 다 뭐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는 하죠. 그걸 뭐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둘 다. 근데 기업이 투자하는 행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얘 또 실증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완전 경쟁시장이 실증적인가요? 완전 경쟁시장이? 실증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얘도 마찬가지.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도 좀 가정적인 상황이지 않나? 그냥 뭐 일정하게 생산량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이런 어떤 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제 생산량 변동이 판매량 변동에 대해서 이제 더 크게 나타난다. 생산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얘지. 실증에 대한 얘기는 얘입니다. 그죠?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이잖아요. 얘를 말하는 거지. 실증에 관한 거는. 얘는 실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지. 응? 프로덕션 모형이라든지,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라든지 투자 옵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약간 좀 실증이라기보다는 조금 실험적인, 이론적인 개념적인 내용이었다. 그래 보면 되겠죠. 실증이라는 의미를 봅시다. 그죠? 실증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한번 쓰이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건가? 봅시다. 어디였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 뭐 실증 자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실증이 아니죠. 이거 얘가 실증이 안 되는 바람에,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실증이 안 되는 바람에, 그죠? 확 뒤집죠.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생산량이 더 많다. 그죠? 이런 변동이 나타난다. 실증에서는 요거다.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이다. 라는 거. 그래 보면 되겠다. 그죠? 가도 뭐 실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가도 뭐 실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 있고, 아마 그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체로 이거죠. 가격적인 부분과 비가격적인 부분을 같이 동시에 경쟁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과점은 약간 좀 불법적인 느낌이 들고, 독점은 완전히 대놓고 불법이고, 그죠? 어쩔 수 없이 독점인 경우가 있긴 한데, 법적으로, 그죠? 다 100%다 독점이다, 뭐 100%다 불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제 아니다 하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또 봅시다. 일단은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증적인 분석이 아닌 거죠, 그죠? B는 확실히 아니고, A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다, 그죠? 요거는 그냥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했기 때문에 조금 실증이랑 조금 멀어진다. 이론적인 내용이었다. 거고, 4번 A에서는 자본재에 대한 기업 투자를, 자본재에 대한 기업 투자? 자본재? 자본재가 뭔데? 자본재가 이제 토지, 노동 이외의 재화,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기계, 에어컨, 건물 내 에어컨 이런 거, 자본재. 자본재가 곧 설비죠, 설비 투자잖아요. 고정자본, 공장 기계와 같은 고정자본, 이거를 사고 설치하는 것 자체가 설비 투자라고 했기 때문에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이죠.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은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 자본재니까 곧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이다. 맞고, B에서는 재고량에 대한 기업의 투자, 재고량이죠. 재고 투자에 대한 얘기는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 맞죠. 그죠? 재고 투자에 대한 얘기다. 재고 투자에 대한 얘기다. 설비 투자, 재고 투자. 그다음 또 여기 마찬가지로 재고 투자, 그죠?
재고 소신 깊이 모형, 재고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 2개, 설비 투자 1개, 재고 투자 2개입니다. 그죠? 답이 뭐 대놓고 나왔네. 4번 답이죠. 예, 5번 봅시다. 5번. 이거 좀 다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A에서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 이건 맞는 말이죠.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설비 투자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설비 투자를, 자본재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그죠? 자본재가 곧 설비죠. 뭐 공장, 기계 같은 고정자본, 설비 투자, 그죠? 자본재, 그죠? 토지와 노동 제외한 자본재니까 기계와 건물 이런 거니까 자본재, 설비, 그죠?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기업의 설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 줄인다. 맞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A에서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은, 그죠? 모형에서 설명한 거다. 딕시세 투자 옵션 모형 자체가 뭐 투자를 줄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만 한 거니까, 그죠? 뭐 투자를 늘린다에 대한 얘기는 없지요, 그죠? 없습니다. 그죠? 계속 줄인다,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B에서는 기업의 재고 투자에 변동이 없다. 자,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기업의 재고 투자는 변동이 없다? 일단 B가 뭐였습니까?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생산량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한다. 뭐 수요가 많든 적든 생산량이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러면 투자가 같은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추론 내용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여기서 이제 순생산량, 그러니까 순재고량을 따지는 건데 순이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요. 봅시다. 또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론 일단 내용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계속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 맨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되면 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이 부분은 잘 봅시다. 순증가분,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했는데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했다는 말과 지금 재고 투자에 증가했다는 말이 지금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한 것과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했다는 말이 뭔 말이면, 그러니까 맨 처음 이게 재고량으로 봤을 때 재고량 그래프입니다. 이 재고량 그래프, 재고량입니다. 재고량을 봤을 때 1월달에 이만큼 재고가 쌓였고 2월달에 재고가 줄어들었네. 3월달에 재고가 이만큼 쌓였고 4월달에 이만큼이고 5월달에 이만큼 없어졌고 6월달에 다시 쌓였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일정하게 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하고, 자, 반대로 이제 생산량을 변화를 시킵니다. 1월달에 재고가 이만큼 쌓였죠. 생산량을 줄여요. 생산량을 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고가 이만큼 빠져야 되는데 더 빠지겠지. 생산량을 줄였으니까, 그죠? 이건 일정하게 생산하는 거고, 이거는 생산량 일정. 생산량 일정. 이 생산량 변동을 주는 거죠.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생산량이 일정할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 재고가 쌓였어. 근데 생산량을 만약에 줄여버렸다.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생산량 줄일 수 있죠.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더 빠지겠지. 그죠? 이게 재고량 그래프입니다. 재고량 그래프니까 더 빠지겠지.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냥 생산량이 일정할 때는 이만큼 다시 또 재고가 쌓였어요. 안 팔려가지고. 그러면은 생산량이 변동한다 그러면 이때 생산량이 지금 재고가 이만큼 빠져있기 때문에, 그죠? 생산량을 조금 느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뭐 역시나 줄어드는 거죠. 이만큼 재고가 쌓이진 않겠지, 그죠? 조금 줄어들겠지. 왜냐하면 이만큼 빠졌잖아요. 확 빠진 거지. 확 빠진 거니까, 그죠? 올라가도 요거 기울기가 똑같다고 하면, 기울기 똑같이 하면 요거밖에 못 올라오겠죠. 결국은 눌린 겁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만큼 이제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또 생산량을 줄이겠지.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 이만큼, 그죠?
이만큼을 요 점이 또 줄어들어갖고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 그러다가 이제 생산량을 줄였는데 더 빠졌네. 그죠? 이 지금 이만큼 이제 재고가 없어져야 되는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만큼 이제 모자란 상황. 재고가 지금 쌓였던 게 팔리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가 더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생산량을 줄였잖아요. 뭐 4, 5월 달에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에 5월 달에 더 많이 빠지겠죠. 그죠? 이거 이전보다 더 많이 빠지겠지. 또 6월 달도 마찬가지죠. 5월 달에 지금 생산량이 생산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늘렸는데 어쨌든 간에 느리든 말든 간에 어쨌든 요만큼 올라온다. 이전보다는 낮겠지. 그죠? 그러니까 생산량에 변동이 생기면 결국 뭔 얘기입니까? 어떤 순생산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고의 순증가분은 요만큼 말하는, 요 넓이를 말하는 거죠. 요 넓이, 그죠? 그 여기서는 재고의 순증가분은 요만큼, 그죠? 요만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고의 순증가분은 크죠. 인원보다 많잖아요. 재고가 더 많이 쌓인 거지. 순증가분을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제 생산량이 일정하게 되면 순증가분은 이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재고 투자가 증가했다라고 본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그래프는 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그죠? 이해되잖아요. 이 정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생산량이 일정하면 들쭉날쭉되는 게 그냥 계속 그대로 이제 눌리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쌓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산량을 변동시키면 이 그래프가 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눌려가지고 이 면적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투자가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느낌이죠, 그죠? 재고가 좀 적게 쌓이는 느낌이고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재고의 순증가분이 증가했다라는 말은 재고를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거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B에서 프로덕션 스무딩 이론에서 생산량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재고 투자는 많이 안 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변동이 안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변동이 커질 경우에는 변동이 더 커져 버리니까 이게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면적이 더 커지겠지. 이 빨간 부분, 그죠? 그러니까 순증가분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고, 순증가분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떤 있네.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고 투자를 증가시킨 겁니다. 변동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보는 것이다. 이거 단순 내용 일치로 풀었으면 쉽게 푸는 거고, 이해를 하려고 그랬으면 어려웠다. 그죠? 주로 문제. 네, 여기까지 또 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게 답을 찾는 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왜 틀렸는지 보는데 이게 오래 걸립니다. 그죠? 4번 적용 문제도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봅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또 넘어갑시다. 예, 4번 봅시다. 재고소진 깊이 모형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고소진 깊이 모형. 다음은 수요량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이다. 그 수요량이 변동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경기가 좀 작아지면 수요량이 좀 작아진다. 일단 달라지는 시장에서 A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제 수요량을 이렇게 그죠? 이런 거 실제 수요량. B는 O 기업의 어떤 예상 수요량. B가 뭔데? 점 땡땡 그죠? 요거 B 그래프 수요량을 예상 수요량. C는 O 기업 예상 수요량에 따른 실제 생산량. C가 뭔데? 주권 실선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C는 실제 생산량. 실제 생산량, 예상 수요량, 실제 수요량. 다른 것이야. T1 이전까지는 실제 수요량과 예상 수요량이 일치했다. 실제 수요량과 예상 수요량이 일치했다고? 실제 수요량 점선으로 된 거랑 그 다음에 실제 수요량과 예상 수요량이 일치했다고. 예상 수요량. 이렇게 그죠? 줄점 이렇게 된 거. 이런 게 일치해갖고 이제 겹쳐져 있네요.
일치했다. 실제 수요량 요 점땡땡이구나. 그죠? 실제 수요량은 A니까 요거랑 예상 수요량 이제 일치했다. 점수를 말하는 거네. 일치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T1부터 T2 요 사이에 실제 수요량이 5기업의 생산량 및 재고량보다 많아지게 됐다. 실제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5기업은 T2 이거 예상한 건 어는데 예상은 요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가 이만큼 확 늘어났네. 그죠? 그럼 이건 점수는 생산량이잖아요. 그죠? 생산량이 못 미치네. 생산량과 재고량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생산량만 하지 않았나? 그럼 뭐 물론 뭐 재고량이랑 합해도 이 정도밖에 안 왔다는 얘기죠. 그죠? 조금 더 올라오겠네. 생산량 요 실선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겠지. 그죠? 재고량 그래프, 재고량과 합한 그래프를 그려도 이렇게밖에 못 그린다는 얘기겠지. 그죠? 실제 수량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였었으니까. 실제 수량이 많아지게 된 거니까. 이 두 개 합한 것보다. 그죠? 이건 생산량이니까 재고량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올라오겠지. 5기업은 T3 이후부터는 T1에서 T3까지, T1에서 T3까지 경기 변동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 T3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예 깜깜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반복될 것이다. 이런 그래프가 그죠?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오케이. 봅시다. 뭐 이러면 모두 가라고 봅시다. 다추론이네요. 이거 쉽지 않네요. 5기업은 T1에서 T2 기간에 예상 수익을 초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상 수익을 초과했다고? T1에서 T2 시간에. T1에서 T2에는 실제 수요량이 확 늘어났네요. 장사가 대박 잘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생산량에다가 재고량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 다 팔리겠네. 재고량까지 다 팔려버리겠네. 예상 수익을 초과한 수익을 얻겠지. 그죠? 예상 수익이 뭔데? 예상 수요량이 예상 수익이겠죠. 그러니까 예상 수요량이 뭐냐? 예상 판매량과 같은 거지. 판매량과 수요량은 실제 수요량을 일치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죠? 수요량과 예상 수요량은 예상 판매량일 거고 예상 판매량을 팔아갖고 생기는 돈이 예상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상 수익은 예상 수익을 초과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 그죠? 예상 수익은 요만큼이었는데 B라고 표시된 요 부분이었는데 실제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난 거야. 이만큼 판매가 된 겁니다. 뭐야? 재고량보다 많다면서 생산량과 재고량보다 많은데 더 팔 수도 있나?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말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것보다 지금 재고 쌓여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팔렸어. 다 못 채웠네. 그러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재고까지 다 팔았네. 다 팔고 실제 수요를 다 못 채워줬네요. 그죠? 근데 필요한데 못 산 사람이 생긴 거네. 그죠? 이상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상 수익은 요만큼이었는데 실제 수익은 이만큼이 된 거겠다. 그죠? 실제 판매량에다가 곱하기 어떤 가격이겠네요. 그죠? 이익은 초과한 수익을 얻었네요. 그죠?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맞다. 1번. 2번. 5기업은 수요의 변동으로 인해서 수요가 변동했다고? 수요가 변동했지. 수요가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실제 수요량, 예상 수요량. 수요 변동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실제 수요량과 예상 수요량이 지금 달라. 예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시장이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생산량과 재고량, 우리 공장에 있는 생산하는 거랑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양이랑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양이랑 그거보다 더 많아졌어. 그러면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뭐야, 갔더니 없네? 안 파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집에 안 오겠지. 그죠? 안 올 거 아니야. 다음에 가봐야 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갖고 안 오겠지. 그러면 이제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수요가 증가할 때 재고 소진을 우려하는 기업은 여기구나. 여기 있네. 다시. 만약 기업이 수요량을 잘못 예측해가지고 수요량보다 적게 생산해가지고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기업은 가능했던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죠. 팔 게 없는 거야. 물건이 있었으면 수익을 챙겼을 텐데.
팔 게 없어서 수익을 못 챙긴 거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하락이 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갔더니 물건이 없더라. 이번에 가도 없는 거 아니야? 안 오겠지, 그죠? 장래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죠? 수요 변동에 예측을 잘못했잖아, 여기서. 그죠? 여기서 또 틀렸네, 그죠? 예상은 요만큼인 줄 알았더만 확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지, 그죠?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판매가 이제 불리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요량 예측을 잘못하면 생산량 잘못해가지고 생산량을 줄여놨더니 재고가 소진돼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이 됐네. 경쟁에서 불리하다, 그죠? 이거 수요량 예측 잘못을 왜 잘못했습니까? 수요 변동성이 더 큰 거지, 예상보다, 그죠? 네, 수요 변동성 때문이죠. 수요의 변동성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수요의 변동성 때문에 수요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죠? 예측을 잘못했다.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재고 소진, 점유율 하락, 경쟁 불리, 그죠? 이게 쭉 이어진 내용들이다. 뭐 다 내용일치네요, 이 부분들. 그죠? 자, 3번 봅시다. T1에서 T2로 시간이 흐를수록, T1에서 T2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은 재고를 관리하는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그죠? 재고가 지금 팔리고 있잖아. 지금 요 연필로 끄는 선 있잖아요. 요만큼이 뭐냐면은 생산량과 재고량을 합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실제 수요랑 못 따라가니까 지금 재고가 지금 다 팔려버린 겁니다. 재고에 관리하는 비용이 줄어들겠지. 그죠? 재고 할 게 없는데 뭐 창고가 텅텅 비어가지고 뭐 창고 에어컨 돌릴 필요도 없고 창고를 뭐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량보다 이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량은 곧 판매량과 일치하는 거죠. 그죠?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재고를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재고 관리 비용이 줄어든다.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4-3. 재고를 이용해서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네. 그죠? 어쨌든 생산량과 재고량을 합한 것보다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다 팔렸다. 그러면 뭐 관리할 게 없죠. 재고를 관리할 게 없습니다. 재고 관리 비용이 줄어든다. 재고 관리 비용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 4-3 재고 관리 비용. 재고 관리 비용에 대한 얘기는 안 보였는데요, 그죠? 또 넘어갑시다. 어쨌든 다음 4번. 요거 4번 봅시다. 4번. 땡땡 기업은 재고 소진으로 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재고 소진해서 재고가 다 나간 거예요. 다 팔린 거야. 그래가지고 팔 게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더 팔았으면 생길 수 있었을 수익.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를 만들었는데 생산했는데 100개가 이제 재고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00개가 있었어요. 근데 110개를 어떤 뭐 수요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100개만 팔아갖고 지금 110개가 있었으면 다 팔았겠죠. 근데 100개밖에 없어갖고 100개밖에 못 팔았다. 그럼 10개가 있었으면 110개가 있었으면 10개 더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10개로 생길 어떤 수익 이제 못 본 거죠, 그죠? 그 수익은 이득 얻지를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고 소진 기피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고가 쌓여 있어야 된다. 팔 물건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얘기니까 그걸 이제 관련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재고가 다 나갔어, 다 팔려가지고 더 이상 팔 게 없는 상황.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팔 게 없는 상황. 그 상황을 피해야 되겠다. 회피, 그죠?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에서 T1부터 T2의 기간 동안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T1에서 T2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T1에서 T2의 기간 동안 생산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볼 때 T1과 T2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 예상하기로는 이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B만큼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을 조금 더 하자라고 이만큼 생산했어요. 그죠? 이거 지금 실선이 꽉 채워져 있는 이 선이 이제 생산량이죠. 실제 생산량이고 C가 생산량이고, 그 다음에 실제 수요량은 이만큼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은 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생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 수요량은 요만큼 됐기 때문에 요만큼 생산했는데 그것도 재고까지는 재고 그래프는 없네요. 어쨌든 생산량과 재고량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로 연필로 끈 선까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생산량이니까 재고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 된다. 그래도 못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 수요량에 보다 실제 수요량이 더 많다 그랬으니까 실제 수요량에 못 미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T1과 T2 상황은 어떻느냐? 지금 물건이 모자란 거예요. 그죠? 수요는 많은데. 이 상황인 거지. 지금 이제 재고 소진된 상황이죠. 재고 소진된 상황. 이 상황을 기피하고 싶은 거지. T1에서 T2 이 상황을 기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은 T1에서 T2의 생산량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생산했었어야지. 그죠? 더 생산했었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1에서 T2 이 기간 동안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생산량을 더 늘렸어야 되지. 언제? 제로에서 T1까지. 이 시기에 예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요 시기, 지금 이때가 현재라고 봤을 때, 요때에 요걸 예상했잖아요. T1에서 T2를 예상을 했잖아요. 그죠? 예상을 해가지고, 이만큼, 수요량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요만큼 생산했잖아요. 그죠? 요만큼 생산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게 수요량이 확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재고까지 다 포함해도 좀 딸린다 물건이. 그죠?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때일 거고, 그죠? 이때일 거고. 그러면 뭐 현재 만약에 지금 T1과 T2가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 물건이 딸리는 시점이죠. 그럼 물건을 더 만들어야지. 이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거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계속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시점, 이때의 시점은 이때를 말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4번이 조금 뭐가 좀 불안전하죠. 뭐가 좀 이상해. 이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예상 수요량에 따라서 생산량을 바꾼다 그거잖아요, 그죠?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은 그 예상 수요량이 이만큼 많으면 생산량을 늘리고, 예상 수요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생산량을 줄이고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재고 소진 기피 모형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때 상황은 언제 예상했습니까? 이때 예상한 거지, 그죠? 이때 상황은 이때 예상한 겁니다. 예상이 빗나갔지, 그죠? 예상이 빗나갔고, 지금 실제 수요량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을 지금 이때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렸어야지. 늘리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아무튼 늘리는 건 이때 늘리든 아니면 이때 늘리든 상관없죠. 원래 지금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이때 늘려야 된다는 얘기겠지. 재고 소진 기피 모형에 따르면 이때 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 왜? 이걸 회피하고 싶어서. 재고 소진되는 걸 회피하고 싶어서. 더 늘릴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니까. 만약에 지금 현 시점이 이때다. 더 늘릴 수 있다, 생산량을. 근데 이때 지금 늘리는 거는 회피하기 위해서 늘린다? 그거 좀 말이 되네. 요때가 현재라 해도 생산량 늘리는 것도 말이 되네요, 그죠? 지금 이제 재고 상황이 재고가 지금 바닥이네. 다 팔리고 있으니까. 그죠? 더 늘린다. 현재가 이때라도 말이 되고, 현재가 이때라도 말이 되네요, 그죠? 그 얘기다. 지금 이때는 일단 상관없는 거죠. 먼 미래니까. 그죠? 그 현재, 미래, 먼 미래 이렇게 봐도 되고, 이거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때도 이 현재라 할지라도 이때는 더 뭐 생산량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는 게 맞지. 이때는 왜 늘립니까? 마찬가지로 뭐 재고 소진을 기피하려고. 지금 재고가 소진된 상황인가? 지금 이때는 재고가 소진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 수요량이 이만큼 되고 생산량과 재고량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도 재고 소진 상황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건 조금 어색하긴 하고 어쨌든 간에, 그죠? 현재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뭐 지금 재고가 소진 나가지고 지금 문제 뭐 생산을 물건을 만들자마자 지금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조금 시기가 따라 뭐 하루 이틀 차이니까. 근데 요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확실한 건 이거죠. 이때가 현재고 이때가 미래고, 이건 먼 미래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생산량을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때 이제 수요량을 예상해가지고 생산량을 계획을 했어요, 그죠? 요때 생산 이만큼 할 거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요때 늘렸어야지, 그죠? 요때 만약에 그
재고 소진 깊이 모형을 따랐으면 이때 더 생산은 이때가 현재고 T1과 T2 시기 요 가까운 미래 때 생산량을 좀 더 늘렸었어야 된다. 이때 말하는 거지. 요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 거는 요때 생산 계획하기를 계획 생산량을 늘렸었어야 됐다. 요때는 늘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래 봅시다, 그죠? 이건 깔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좀 조건이 많이 빠져 있고 좀 이상하죠, 그죠? 5번. 기업은 T2부터 T3까지 시기에 T2에서 T3 시기에 실제 수요량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을 고려했다. T2와 T3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예상 수요량보다 실제 수요량이 확 빠져 있네요. 변동성이 되게 크네, 그죠? 변동이 너무 심하네. 고려해서 실제 수요량이 예상보다 감소한 것을 고려해서 T3 이후에 경기 팽창기에서의 생산량을 T1에서 T2까지 시기의 생산량보다 감소시킬 것이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T3 이후에 예상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요 그래프죠, 그죠? T3 이후에 예상 수요량은 이겁니다. 맞죠? 요 그래프잖아. 이렇게. 왜냐? T3 이후부터는 T1에서 T3까지 경기 변동이 반복된다 그랬으니까 요 그래프가 실제 수요량이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 지금 뭡니까? 예상 수요량이죠. 그죠? 예상 수요량입니다. 지금 현재가 언젠데? T3입니다. 현재가 T3 시간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반복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그래프가 이 가장 큰 이 사인 그래프, 이게 실제 수요량이 아니라 예상 수요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예상 수요량이 이만큼 커졌으니까 예상 수요량이 커지면 생산량도 커져야 되겠지. 예상 수요량이 커지면 생산량도 커집니다. 이거는 내용이 있잖아, 그죠? 수요가 한다 그랬으니까 수요가 뭐냐? 수요량은 판매량과 일치한다. 어쨌든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량을 늘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재고 투자 확대한다. 그리고 예상 수요량이 이때 예상 수요량은 요거였잖아요, 그죠? 예상 수요량이 요 정도일 때는 요 정도 생산했는데 예상 수요량이 이만큼 되면은 생산을 더 해야 되겠지, 그죠? 생산을 더 해야 되겠지. 생산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T3 이후에 예상 수요량을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요게 실제 수요량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요게 예상 수요량, 그죠? 예상 수요량이 이렇게 되니까 요때 예상 수요량은 요 정도 B 그래프였는데 요거일 때는 요 정도밖에 생산 안 했는데 예상 수요량이 확 늘어났으니까 생산량도 늘려야 되겠다, 그죠? 감소시킬 게 아니라, 그죠? T1부터 T2에 있는 요 생산량보다는 생산량을 더 크게 늘려야 된다. 이게 답이 5번이죠, 그죠? 이래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고 일단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경제 지문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도 이번 수능에 경제 지문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